자, 부산 교차 1호 교차 1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5등급에 1300m입니다. 한 마리만 계속 눈길을 끕니다. 2번 울산 장군이죠. 울산 장군. 이 울산 장군이 부진했기 때문에 메이저 파워가 앞선에서 또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울산 장군의 늦추입이 문제가 아니라 울산 장군의 초반 걸음이 너무 실전에서 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쉽게 상금 볼 수 있다더니 이 무슨 놈의 마필이 이러냐 해가지고 요번에는 억울해서 성실이가 직접 칼을 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앞에 못 붙어가지고 버벅거리다 끝난 게 아니라 막판엔 날라오잖아요. 그 걸음이 구체적인 건데 그 걸음을 좀 나눠가지고 초반도 썼어야 되는데 초반에 그 걸음이 안 나왔던 겁니다. 경정맥염 때문에 7월달 출전은 의미가 없고요. 많이 발전할 마필은 아니어도 5등급은 언제든지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만 울산 장군 최대 관심말로 말씀드리고요. 8번 맨 오브 더 필드 같은 경우는 뭐 신나게 잘 뛰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사실 타이틀 경주 도전하기에는 조기가 조금 미흡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찝찝함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단순히 외곽 게이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안했던 게 아니라 준비 상태가 특별 경주 치고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미흡했습니다. 이번엔 일반 경주니까 괜찮죠? 2번 8번 I'm Your Passion은 지난번 그 신마 경주에서는 완성을 거뒀는데 따라가도 잘 뛸 수 있을지 검증받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2번 8번이에요. 2번 8번 한방막권 2번 8번 원툴로 때려놓고 나머지 방어를 현장에서 적절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입니다. 9마리 출전이고요. 자, 4번만 굿댄서. 야, 이건 이제 스피드가 취입으로도 옮겨지면서 인코스를 뚫고 올라왔죠. 뭐 이렇게 매끈하게 물고 올라오는 그런 취입은 아니었지만 초반에 힘 잔뜩 쓰고 선행형 마필들 싹 죽여놓고 자기도 막판에 서버리는 그런 예전 모습이 아니라 이제 스피드가 자유자재로 구간에 관계없이 발휘가 된다라는 거 제대로 보여준 의미 있는 그런 우승이었습니다. 57kg인데요. 좋은 말이에요. 발주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상대 마필들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자리를 잡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주 매끈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취입으로도 올라왔으니까 두려울 게 없죠. 뭐가 팔리든 간에 이경주 대가리는 4번마 굿댄서입니다. 쌍승식도 물론이고 대가리라는 건 이제 2차 간에 우리 복승식 기준이니까 2차 간에 축으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이제 우리가 속칭 대가리라 그러는데 대가리예요. 4번마 굿댄서입니다.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또 7번마 더 세이버가 출전합니다. 세이버 주행심사 때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그런 걸음을 보여주더니 데뷔전에서는 조금 좀 모자랐어요. 뛰면서 계속 늘 수 있는 마필입니다. 걸음이 늘어날 마필이니까요. 1300m 첫 도전이라서 뭐 대가리까지 팔리지는 않을 겁니다. 9번 파워터치가 경험도 있고 거리 경험도 있고 좀 빡센 데서 뛰었기 때문에 파워터치가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파워터치는 사실 선행을 가야 돼요. 그죠?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조금 불안해집니다. 근데 이제 8번 막 클린처가 있고 8번 9번이 맞부딪히고 있고 11번 이터널 트론도 집에서는 승급전은 조금 더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있어서 8번 9번에 11번 그 안쪽에 7번 더 세이버라면은 세이버의 전개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7번마 더 세이버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발주와 동시에 8번이든 9번이든 독땡이 나와버리면 단독으로 레이스를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나오게 되면 뭐 워낙에 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승권은 조금 더 가깝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림이 됐든 역시 이창래 중심 세워놓고 배팅할 수 있는 마필은 더 세이버다.
말씀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1800m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자, 5천만의 대가리 3번만 미스터 플릿입니다. 미스터 플릿 아주 크게 성장할 여지가 많죠. 뛸 때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보여줍니다. 포인마라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럼 포인마에게 노릴 수 있는 큰 대상 경주는 그랑프리죠. 내년도쯤 되면은 그랑프리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 다치지만 않으면 아주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앞에 가다가 덜미를 잡힌 적이 없죠. 선두를 좀 놓쳐서 조금 지난 그 중국 트로피, 차이나 트로피 때는 3착을 왔지만은 그렇게도 한번 늦추입도 해봐야 더 마필 자체가 이제 근성도 살아나고 앞에 마필들을 무조건 지가 잡겠다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이. 마필이 직선줄에서 의욕이 없는데 밀고 때린다고 말이 됩니까? 미스터 플릿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3등급 1600m도 바로 뛰어넘었고 이번 경주는 1800m인데 1800m 우승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니 계실 거예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우승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꼬리가 달라집니다. 얘가 4코너 돌자마자 그냥 선두로 치고 나오면은 그 전까지 경주를 이끌었던 선행만은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허망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미스터 플릿이 누가 어떤 마필이 두렵다고 또 그렇게 서두르겠습니까? 만에 하나 4코너 지나서 한참 있다가 한 100m 남겨놓고 대가리 치지 이렇게 타면은 그게 맞죠 사실. 많이 벌려봐야 레이팅만 올라가지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탄다면 이제 앞선에 있는 마필 한 마리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에 엮어줄 수 있는 후보가 좀 뻔한 경주죠. 뻔한 경주입니다. 요 가운데서 제가 3복승을 기본으로 꼭 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은 8번이 아이언코어입니다. 아이언코어. 컨디션은 지금 계속 좋거든요. 자, 직전 경주도 앞선이 조금 지쳐서 무뎌지니까는 3차까지 올라오죠.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 더해요. 3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질 애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든지 이렇게 되면 아이언코어가 정말 힘 한 배하고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전개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8번 아이언코어 3복을 노려보자가 아니라 3복승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3복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지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제가 38, 3복, 3쌍 쌍복 한방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2번만 BK 갬블이 흙을 안 맞아야 돼요. 사실 직전 경주 철비하고 박 소장이 추천드렸던 철비하고 파워 윈디 그 막권하고 비교해 보면은 0.56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보면은 BK 갬블의 전력 별로 하자 없습니다. 다만 안쪽에서 흙을 좀 안 맞아야 돼요. 흙을 안 맞으려고 선행 무리해서 갔다가 중반에 3한테 또 갈려버리면은 물거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전을 잘 짜고 정도연도 잘 타야 돼요. 너무 많이 팔리는 저배당이라면은 배팅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제가 그걸 염려하는 것이고 트루킹은 지난번에 또 착지불량 가지가지 합니다. 이효식이. 이 거지 같은 거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트루킹. 요 정도가 팔릴 건데 트루킹도 그냥 2000m 대선 경주 2번 뛰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팔리는 거지. 난 저는 이효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가 대상 경주 출신이라고 미스터 플릿 별거 있냐 얘하고 맞짱 겨뤄보겠다고 오바질하다가 3차 오는 놈이 그런 놈이 이효식이에요. 그래서 7번과 트루킹보다는 8번 3복승 막권도 짭짤할 것이고 아이언코어를 4경주 때 적극적으로 노려볼 계획입니다. 5경주입니다. 1200m GC 트로피 남아공 트로피 특별 경주 9마리 출전입니다. 세이브 더 월드 출전하죠.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세마. 하반기에 또 2살짜리 마필들 간의 큰 잔치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완벽한 대가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경마장에 그런 얘기가 있죠. 왕축에 초대길 없다. 저는 그 점이 이번 5경주에서도 통할 것으로 봅니다.
후차권들의 어떤 인기도가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준대끼리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번의 꼬리가 조금 엉뚱한 측면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게이트가 딱 어중간하게 5번이고 안쪽 마필들은 좀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꼬리권에서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경주 짭짤한 원틀 막권으로 1호 교차 메인 승부 함께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400m 1등급 경주 12마리 출전입니다.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외곽 전개는 딱 좋은데 조금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한 두세 마리 정도만 있다면은 파이니스트 워리어의 외곽 전개가 가장 좋은데 벌써 뭐 3번마 디프런트 디멘션도 지난번에 선행 가려고 깝죽대다가 또 힘만 쓰고 우르르 몰려뛰다가 뒤졌죠. 지난번 작전이 잘못된 거예요. 꼭 뭐 선행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디프런트 디멘션이. 그리고 4번 닥터 썬더도 지금 선행으로 순발력 위주로 잘 뛰고 있고 승급전이고 5번마 영희시대 기본 빠르고 7번마 킹 오브 에이스도 일반 경주니까 또 욕심을 낼 만하고 근데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외곽에서 의학을 죽이고 막 밀면은 3, 4, 5, 7이 그리고 8이 계속 밀지는 않습니다. 정렬이 될 거예요. 한 2마리 남고 나머지는 힘한 배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마리 바깥쪽에 세 번째 따라가는 하나, 둘, 세 번째 횡렬로 세 번째 그러나 선두권에 바짝 쫓아가게 되면은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이번 경주 선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전기가 좋아요. 파이니스트 워리어. 원래 이번 경주 핸디캡을 가장 높게 받은 마필은 캡틴 포스였는데 19조의 캡틴 포스였는데 그 캡틴 포스가 이제 등록만 해놓고 안 나왔죠. 캡틴 포스가 핸디캡 1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이니스트 워리어의 부담 중량도 많이 낮춰진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어요. 예전부터 이제 19조 마방에서 이렇게 그런 거 좀 많이 보이죠. 캡틴 포스가 핸디캡을 가장 많이 받을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이 이제 디프런트 디멘션이었는데 디프런트 디멘션은 원래 55.5예요. 부담 중량이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55.5 갖고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정우주를 태워가지고 감량 2kg를 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디프런트 디멘션이 원래는 이번 경주에서 캡틴 포스가 안 나오니까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이 돼야 되는데 53.5를 가지고 감량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싸움 속에서 가장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좀 무식하게 밀고 나올 마필은 3번마 디프런트 디멘션이고 닥터 썬더는 뭐 이번에 못 오면 말 끝장나는 거 아니죠. 승급전이고 그래도 1400m이기 때문에 선행에 올인하기보다는 1군에서도 파워가 통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이걸 검증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선입으로 전개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4번만 밀고 나가도 벌써 영리시대건 뭐 킹 오브 에이스 헬로비너스 이런 것들은 헬로비너스 이런 건 사실 연투용이 아니죠. 이건 뭐 승급을 했다 뿐이지. 그래서 이런 애들 다 붙들고 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 중량을 낮추는 데 성공한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일찍 따라붙는다. 조금 설명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은데 11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하고 안쪽에 있는 근성 좋은 마필 코어 블레이드의 전개가 재미있는 사실상 이번 경주가 전부 다 부담 중량이 낮게 됐기 때문에 이런 레이스 자주 없죠. 순간 스피드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전개는 혼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꼭 잡고 있다가 한 발을 쓸 코어 블레이드에 관심이 가는 것이고 또 선두권 싸움 초중반 선두권 싸움 속에서 바깥쪽에서 싹 갈아볼 수 있는 파이니스트 워리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번과 11번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부산 교차 6경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